다음에는 미래통합당의 정청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맞죠? 맞습니다. 네. 법 중에 으뜸이 헌법이죠? 네.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이죠? 맞습니다. 예, 헌법 전문 혹시 기억하는 거 있으세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법 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5.16은 군대타입니까? 혁명입니까? 5.16에 관해서는 헌법 전문에 나와 있어요.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4.19 민주이념을 짓밟은 것이 5.16 군사 구테타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아이들에게 군사정변이다, 구테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후보자이기 때문에 말이 곤란합니까? 아니, 그건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 생각을 묻는 네, 것이 아니라 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것이 맞냐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지금 현행 헌법 전문에는 3, 4가 있던 5.16 혁명 그것이 빠져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서산대사께서는 눈길을 걸을 때도 똑바로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 앞길을 걸을 때는 저는 헌법대로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헌법대로, 마포대로, 용산대로가 아니라 헌법대로 걸어야 된다. 맞죠? 네. 자, 그런데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죠. 국법이 폐기되고 신법을 다시 제정하면 신법에 따라서 법 집행을 하고 법에 따라 준수해야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최종 판결이 존중돼야 되죠. 네. 3, 40년 전에 한 개의 판결이 있었고 그걸 뒤집는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인혁당 판결입니다. 그러면 최종 판결이 존중돼야 됩니까? 옛날에는 판결이 존중받아야 됩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판결을 존중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두 개의 판결이 있다. 잘 모르겠다. 역사의 법정에서 역사 판단에 맡기자 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박치주의가 맞죠?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까? 네. 헌법대로가 아니라 근혜대로를 걷겠다 하는 것이 박근혜 후보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최종 판결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두 개의 판결이 있다. 그러니 잘 모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대로가 아니라 근혜대로를 나는 걸어가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아니라 박치주의다. 그래서 국민과 박치기 하고 헌법과 박치기 하겠다. 이것이 박근혜 후보의 입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자, 어떤 학자는 유신헌법은 민주주의 핵심 원리인 국민주권을 찬탈하였으며 법치주의 핵심 원리인 권력 분립을 형해화하였으며 입헌주의 핵심 원리인 기본권 보장을 공동화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주정에 해당하는 국가 형태를 취하여 공화국 원리를 폐기하였다. 이렇게 어떤 학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유신헌법은 내용이 좀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신헌법은 그렇다면 위헌입니까? 그 부분 현재 자, 이미 긴급조치 1호, 긴급조치 4호, 긴급조치 9호는 위헌 판결을 이미 대한민국 법정에서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1호, 4호, 9호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면 유신헌법 또한 위헌 아닙니까? 스탈린의 딸, 독재자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독재자였다. 딸로서 침묵한 나도 공범자다. 우리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비판과 요건 나에게 다 해달라. 내가 안고 가겠다. 이것이 과거 독재자로 아버지를 두었던 딸의 겸손한, 공손한 역사에 대한 입장이 아닐까요? 이것도 노코멘트입니까? 그것도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헌재에서 군 가산점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헌재가 판결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반대의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 가산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군 가산점은 지금 단계에서 헌재가 그 위헌이라고 해서 법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위헌 심판 제청을 했어요. 헌법재판관으로 재판한다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생각해
이미 위원이 되고 다시 그 어떤 군 가산점을 부활하려고 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미디어 악보 표결 당시 민주당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서는 표결 과정의 절차상 위법성은 있지만 법안의 효력은 남는다 하는 애매모호 알쏭달쏭하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절차상 위법이 있으면 그것은 무효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헌재가 이미 내린 결정에 자, 대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훈령으로요. 청소년법을 위반하면서 헌법을 위반하면서 초중고 생활기록부에 폭력학생, 가해학생을 폭력 전과로 기록하라고 지금 훈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 전북교육청에서 반발하고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청소년법 위반이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대학 입시에도 반영하겠고 취업에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재청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교 폭력 기재가 아마 기재를 하면은 취업이나 진로에 영향이 있어서 그것이 학교 폭력을 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아마 교육부에서 기재를 좀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위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년법 위반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단까지 묻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협정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것이 국무회의 안건이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헌법 60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미 FTA도 국회 비준을 받았거든요. 헌법에 대한 이게 잘못된 해석이죠? 정부에서. 정보협정이 통상은 행정협정으로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그 내용 중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아마 국회의 동의를 알겠습니다.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80년대 한국전기통신공사 여성교환원 정년 40세로 정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죠? 판결을 하셨죠? 예. 그건 아주 잘한 판단으로 역사에 남을 판단이라고 칭송이 자자하던데 본인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뭐 자부심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의 으뜸인 법은 헌법이죠? 네. 네.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본인이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해서 기각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느냐 마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심판을 하는 자리가 바로 헌법재판관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치 국가이고 이 법치를 지키기 위한 헌법에 대한 유권 해석이나 헌법에 대한 재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인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오전 질의 때 신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2개가 있다면 최종 판결이 존중받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인혁당 재판에 대해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한 최종 판결심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헌법 정신을 압축 요약해 놓은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정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법의 정신에도 나와 있고 교과서에도 5.16을 구테타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어찌하여 후보자께서는 구테타인지 혁명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점은 오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권력을 이게 군사력에 의해서 잡은 그 측면을 그러니까요. 감안하면 그거는 뭐 정변적인 성격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업적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찬탈한 그 과정, 그 시기에 5.16이 구테타라고 헌법 정신에 나와 있는데 그 헌법 정신대로 왜 말씀을 못 하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공과의 측면까지 함께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네, 있다고 알겠습니다. 보이고요. 예. 대한민국이 답변드렸습니다. 법치주의고 그리고 신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2개의 재판이라고 그러고 역사의 판단에 맡게 된다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 좀 어긋나는 발언인 것은 확실하죠. 그렇죠? 그냥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답변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뭐 네, 서로 알겠습니다.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4년 중임제나 정부 통제로 개헌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생각은 있습니까?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 논의가 있는 줄은 압니다만은 제가 무슨 거기에 어떤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헌법 제60조 국가 안위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리고 상호 원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아니라 국회 비준 인준을 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그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 말이 맞죠? 네, 행정협정이라고 하는 성격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부분을 그 조약에서 다루고 있다면은 그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서 과거 3년 이내의 성범죄자를 소급 적용해서 전자발찌를 채우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그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혼 심판을 제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앞으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이 부분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지금 헌법재판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후보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정청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청래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는 아까 제가 물었을 때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법관 생활을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명암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잘한 일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일도 있을 겁니다. 쭉 재판을 봤을 때 전화교환원 43세로 되어 있었던 정년을 남녀 차별로 인정을 해서 재판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지하철역 리프트 사고에 대해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이란 개념을 정립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도시철도공사에게 물렸던 것은 저는 잘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원장 시절에 좋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한 것은 잘했기 때문에 제가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이 사법부라는 이런 것이 좀 보수적이다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만, 보수다 진보의 개념을 떠나서 2004년도에 교장 선생님이 술 따르는 것을 강요했다 해서 최모 여교사가 성희롱을 당했다 하는 차원에서 아마 판결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성단체에서는 성평등 걸림돌이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다시, 물론 이제 지금 한 8년 정도 이렇게 지났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성모라를 봤을 때 좀 더 엄격하게 재판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모든 재판도 진화하듯이 2004년도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 이런 똑같은 상황이 와서 만약에 판결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성희롱에 대한 이걸 좀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 그것이 그전보다는 훨씬 더 엄격해졌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도요, 성인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강요가 아니고
그냥 분위기 좋게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당하는 사람이 그걸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 맞지는 않는 판결이었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똑같이 또 이렇게 판결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도 사안이 똑같은 케이스였다면은 저는 지금도 거의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술따르라고 강요를 했느냐, 권유를 했느냐. 제가 그 판결문하고 네. 검찰 이런 거 다 읽어봤어요. 네. 읽어봤는데 여러 차례 강요를 했더라고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고 문제는 여러 차례 강요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었는데 이 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강요를 당해서 내가 교사로서 수치심을 느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강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었거든요. 그 두 차례 술을 제가 본 판단은 사실관계의 문제인데요. 네. 강요가 아니고 교장이 따라주는 술을 한 잔 먹었는데 남선생들은 다들 곤커니 자커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선생들은 술을 안 먹으려고 안 따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감이 옆에서 교감 선생을 보고 여선생도 술을 받으면 따라야지 왜 안 따르냐. 네. 이거 한 번 했고 그래도 안 먹고 있으니까 또 한 번 한 것이 그 사실관계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요. 예. 성인지 교육을 받을 때 그게 성희롱이랍니다. 저희도 한두 달 전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전문가한테. 그런데 물론 이제 판결이라는 것이 보수적이고 느림보적인 성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2012년 상황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판결을 하지 않았나. 뭐 본인이 계속 똑같은 상황이 와도 그렇게 판결하겠다면 그건 본인 생각인데 제 생각은 좀 다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판결을 하셨는데 대체적인 평가가 이게 판결이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판결을 하셔도 똑같이 판결을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은 그때하고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습니까? 상황이. 네. 예. 그리고 아까 그 5.18 관련해서는 본인이 좀 후회하는 듯한 그러나 군인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시대적 뭐랄까 양심과 정의감이 있었던 분인데 오전에 계속 인혁당 재판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5.16에 대해서는 계속 국무총리도요 계속 그걸 부정하다가 제가 대정부 질문 때 헌법에 나와 있는 걸 왜 국무총리가 헌법대로 말씀을 못 하시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 헌법에 있는 게 맞습니다. 구테타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김황식 총리도 하셨어요. 그런데 헌법 정신을 지켜야 되고 거기에 맞게 재판을 하셔야 되는 그런 후보께서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정신도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시는 걸 보면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전부터 여러 번 질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군사력으로 이 정권을 잡은 그 부분을 끌어서 생각하려면은 그것은 군사 정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정청래 의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예, 후보자님, 대법원의 판례가 재판을 하는데 지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맞죠? 법관으로서는 대법원 판례를. 예. 근데 대법원 판례보다 국가중대사를 가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법원 판례보다 더 위력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걸 좀 보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 간통죄 합헌 결정, 혼인빙자 간음죄 위헌 판결, 사형제 합헌 결정, 그리고 긴급조치 위헌 판결,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그리고 낙태시술자 처벌조항은 합헌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헌법적 해석을 이렇게 해서 중요한
물줄기를 바꿔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서 뭐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만큼 매우 중요한 위치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현재 계류되어 있는 이런 사건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유신헌법이 위헌이냐 아니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거 있습니다만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전자팔찌를 소급 적용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것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2000여 건이 지금 재판이 그냥 계류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을 할지 기다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 집행에 대한 유통재벌들이 조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또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사후 매수죄가 위헌 아니냐, 이것도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길게는 사학법에 대해서 개방형 이사제, 인사위원회 권한 강화, 이사장 친인척 교장을 등 족벌사학을 규제하는 이런 것들, 사학법에 대해서도 지금 한나라당,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죠, 등에서 지금 위헌 심판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판결이 지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초미에 11월 달 되면 관심사가 될 건데, 론스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예. 그래서 금감위에서 금융자본으로 보고 외환은행 인수를 허락했는데 이것이 위헌 아니냐, 이렇게 외환은행 피해자들이 지금 위헌 심판을 제청해놨는데, 지금 론스타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 가기 위해서 지금 6개월간 냉각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11월 20일 날 이 분쟁센터 해결센터로 갈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국가기관에서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원래는 투자를 2조 2천억 했습니다. 2조 2천억 원금 빼고 2조 9천억 원을 벌어갔습니다. 3년 동안. 근데 우리가 3조를 더 벌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 때문에 덜 벌었다. 이거예요, 핵심이 지금 론스타가.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하나가 굳이 돈으로 따진다면 수조 원에 해당되는 이런 매우 중대한 사건들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의 이런 가치관이 어떻게 정립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단을 보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구체적인 사건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 71조에 의하면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정위에서 고발을 해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속고발권이죠, 공정위에. 그런데 공정위에서 실제로 걸리는 대로 다 하냐? 그렇지 않아요. 1% 정도를 하는 거죠. 이것이 재벌들에게 불편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지금 위헌 심판 제청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119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것도 일단은 저는 생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해서 존폐 여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을 한번 밝혀주심으로써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아마 그런 사건을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를 검찰이나 이런 경찰에 넘겨서 조사하면은 이 경제에 좀 위축이 된다. 그런 논리로 아마 전속고발권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전속고발권의 행사가 어떤 면에서는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는 국회에서 잘 논의를 해서 입법 폐지를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거나 혹은 그걸 제한하는 어떤 입법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두 달 전까지 6개월까지 공정위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 하고 5,934건을 적발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검찰 수사를 의뢰한 거는 단 63건, 1%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론 국회 입법사항이긴 하지만 헌법재판관으로서 이건 굉장히 가치가 충돌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공정의 전속 고발권이 너무 오남용되고 있다. 지적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제119조에 비추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건 위헌 심판 제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개인적 소신이 어떠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정조건발권을 폐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정청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